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딱한 정치나 어려운 경제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댓글이 많은가? 이 제 등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 또 저한테 문자로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몇 분은 이 사진은 쿠바의 그 영원한 혁명가 체 게바라다. 변호사님, 체 게바라 우리 세대들 너무 좋아해요. 보통 한 40대 이런 분들이 체 게바라다 이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체 게바라 사진을 배경으로 했는지, 체 게바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역사 공부 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 게바라는 본래 본인의 조국은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40살이 되기 전에 39살에 1967년이죠. 39살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1966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혁명의 과정에서 총탄에 사망했는데요. 체게바라가 태어난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세계 7번째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체게바라의 부모님도 굉장히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체게바라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여유 있게 자랐고, 다만 건강이 안 좋아서 천식이 굉장히 이제 선천적으로 심해서 부모님이 많이 건강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강한 운동, 등산, 수영 등을 통해서 천식을 스스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 체게바라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아르헨티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본래 부자고 또 의사가 되었고, 그러면 한평생 또 부자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체 게바라는 그 여행 도중에 발견한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그 가난하고 비참한 삶,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인근의 남미 여러 나라들의 민중들의 그 삶의 질곡과 고통, 그리고 가진 자들의 착취를 보고 혁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체게바라는 쿠바의 위대한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로 가서 카스트로와 함께 무장혁명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출신이, 군인 출신이 아닌데 의사 출신이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들어가서 여러 혁명군들을 모아서 혁명 무장 게릴라 투쟁을 5년 6년간 전개했습니다. 그 무장 게릴라 투쟁에 가장 천재적인 또 군사 전략가가 체 게바라였습니다. 역시 천재는 의사였다가 또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결국은 혁명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체 게바라는 애칭이에요. 본명이 아니고. 남미 사람들 그 이름이 굉장히 길죠. 체 게바라 긴 이름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삼아 우리 축구 황제 펠레 다들 아시죠? 펠레도 애칭이죠. 진주라는 뜻이죠. 진주.
흑진주. 근데 펠레의 그 본명은 제가 어릴 때 펠레를 너무 좋아해서 본명을 수십 수백 번을 외웠습니다. 에드손 아란테스 디 나시멘토. 길죠. 체 게바라도 애칭인데 체가 어떤 이름 또는 성이 아니고 그 남미 이 스페인 포르투갈어 쪽에 체가 의 친구 또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북한에서라면 의 동무 또는 동지. 그래서 게바라 동지, 게바라 친구 이런 편하게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까지 붙여서 체 게바라,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또 젊은 시절에 20대 대학생 시절 또 피가 끓는 시절에 많은 혁명을 꿈꾸었던 또 젊은이에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20대 때 체 게바라는 동지역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가 왜 그런 이 전설적인 혁명 영웅이 되었느냐? 뭐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많습니다. 뭐 러시아 뭐 레닌, 중국은 모택동, 뭐 등소평, 또 베트남은 호지민 등등. 그러나 체 게바라가 영원한 그 혁명가로 역사 속에 기억되게 된 이유는 쿠바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군사평의회 의장,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 다음에 체 게바라는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를 했습니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혁명 이후에 쿠바에 돈 문제를 안정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금융을 또 혁혁한 또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을 그런 장관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쿠바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개월 후에 나타났는데 저 아프리카 콩고의 어느 또 산속에 들어가서 그 콩고 혁명군들과 결합해서 그 혁명투쟁에 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가 너무 남미와 여러 정서가 안 맞아서 한 1년 있다가 실패하고 다시 남미로 돌아왔는데 쿠바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본래 고향인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볼리비아로 가서 역시 산악 게릴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역시 또 다른 나라 볼리비아의 그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볼리비아 혁명군들 만나서 산악에서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전부군에 붙잡혀서 사살됩니다. 당시 이 체 게바라는 미국부터 반드시 잡아서 사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표적 1호였습니다. 체 게바라가 사살됐다는 것이 1967년 전 세계 톱뉴스로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68년도에 파리의 대학생들부터 독일 베를린의 대학생들부터 전 유럽에서 소위 68혁명이라는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 인간성 회복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태평양을 또 건너서 일본까지, 일본도 전국 대학생 공동 투쟁회의라는 전공투, 연세가 더신 분들은 전공투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다고 해요. 일본 도쿄대학부터 모든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 왜? 그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전이 터져서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에 정당성이 없다. 미국이 tonkin만을 폭격해서 조작한 전쟁이다. 불의의 전쟁이다. 미국 본토에서도 수많은 대학생들과 수많은 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전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1968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68혁명이죠. 그 68혁명에
항상 등장하는 그 피켓과 플랜카드, 그리고 대학생들이 입은 그 티셔츠에 이 뒤에 있는 사진, 체 게바라의 이 사진이 항상 찍혀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체 게바라가 지금 쓰고 있는 저 모자는 베레모입니다. 베레모. 군대에서 특수부대들이 쓰는 베레모. 항상 베레모를 쓰고, 나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민중들이 혁명하는, 거기서 가서 나는 혁명 군인으로서 죽겠다. 그래서 항상 베레모를 쓰고 항상 군복을 입었습니다.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를 할 때도 군복을 입고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담배는 시가를 애호했죠. 시가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6.8혁명이 터졌을 때 그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시가 물고 베레모 쓰는 게 엄청난 유행이었다고 하죠.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굉장히 반공 정신이 투철한, 그리고 또 뭐 남북 간에 그런 여러 무장공비 침투라든가 거의 전시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반전 시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68년 6.8혁명 반전 시위, 인간성 회복을 외쳤던 그 혁명의 그 정신에 가장 가슴속 깊이 젊은이들에게 박혀 있었던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은 체 게바라였습니다. 왜냐? 체 게바라는 무슨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를 추구한 것도 아니며 자기 나라에서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가난한 민중들이 착취당하는 곳이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서 혁명투쟁을 했고, 그것도 무장투쟁을 했다. 그리고 의사기 때문에 또 다친 환자들, 또 돈 없고 이런 서민들, 가난한 자들, 그런 환자들을 또 치료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체 게바라. 그래서 이 당시 이러한 그 6.8혁명의 그런 정신적, 사상적 어떤 이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등장한 세계적인 사상 사조가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실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뭐 대표적인 학자는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뭐 이런 정말로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또 이때 배출이 되었습니다. 도구적 이성.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러한 목적성을 상실하고 나치 2차 대전 사람을 죽이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그런 이성이 도구화되었다. 이 도구적 이성. 그러한 인간을 그런 목적을 상실하고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너무나 팽배해진 그러한 인간을 1차원적 인간이라고 이 학자들이 분석을 했었죠. 저는 1984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했고, 그때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정말로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재 타도 혁명 투쟁에 나섰고, 그때 읽었던 너무나 감동적으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읽었던 책이 체 게바라 평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진을 제가 처음 봤고 체 게바라의 인생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책을 읽고 저도 혁명의 투쟁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세월이 흘렀고 또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작년 2월 6일 윤석열이가 그 미친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고, 제가 또 아들이 또 의대생이고 또 하는 이유로
또 서울대학교 또 의과대 교수 친구분들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미신적 근거밖에 없다. 지금도 재판을 걸어서 2,000명을 왜 결정했는지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는 지 스스로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저 꼴이 되었는데요. 그 비상계엄 내란을 보고 저는 이 정권을 반드시 타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또다시 저 전두환 군부 독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영구 군부 독재, 윤석열이 통치하는 검찰 독재가 되었겠구나. 그래서 올 초부터 진보 유튜브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이병철 TV 사이다를 시작한 지 사흘째입니다. 여러 민주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구독해 주시고 해서 좀 전에 보니까 사흘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민주 시민들께서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이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해서 또 제가 다 경험한 바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체게바라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혁명과 그 혁명의 과정에서 산화하신 민주 열사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민주공화국은 민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